허공을 가로질러 달리며 장풍을 쏘고 화려한 검술과 무술이 펼쳐지는 무협 판타지. 이런 무협 판타지는 복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등장인물마다 다양한 무공을 배우고 비범한 능력의 보고를 얻는 등 각자의 목적을 위한 여정을 떠나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무협이라는 특성상 동양신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구무협, 신무협 등 높은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무협지들이 등장한 데다 드래곤볼이나 나루토처럼 소년 만화에도 비슷한 소재들이 활용되며 다양한 방향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호리병과 바람을 일으키는 파초선,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어검술 등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모두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동양 판타지 속 단골 소재들의 모티브, 팔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선은 중국의 도교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8명의 신선을 가리키는데요. 시대나 지역에 따라 구성원의 차이가 있지만 현대에 정립된 팔선은 명나라 때 쓰인 상동팔선전에 나온 인물들인데, 상동팔선전은 동육이라고도 불리며 서유기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8명의 신선들이 용왕들과 싸우기도 하고 서왕모의 잔치나 천계에 가는 등 수련과 득도를 위한 여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해요. 여정을 통해 신선이 된 팔선들은 저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증폭시켜줄 안팔선이란 도구들을 지니고 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종리권의 안팔선인 파초선과 이철교의 안팔선 호리병입니다. 파초선은 서유기에도 등장하며 우마왕의 아내인 나찰녀와 금각, 은각 형제가 사용했다고 하는 거대한 부채인데, 나찰녀의 파초선은 한 번 붙이면 강풍이 일어나고, 두 번 붙이면 비가 내리고, 세 번 붙이면 태풍이 일어나고, 반대로 금각, 은각 형제의 파초선은 큰 불길을 일으킬 수 있죠. 둘의 능력이 정반대라 다른 물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파초선은 도교 신선 중 최고 신선인 태상노군의 물건으로 금을 녹이는 팔괘로에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니 두 파초선은 다른 파초선일지언정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만큼 종리권의 파초선 역시 비슷한 능력을 지녔으며 팔선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만큼 대단한 위력을 지녔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철교의 안팔선인 호리병도 파초선과 마찬가지로 서유기에서도 등장하는데, 금각, 은각 형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호리병, 자금 홍호로가 이철교의 호리병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금 홍호로도 원래 태상노군의 물건으로 단약을 담을 때 사용하는 병이었지만, 이를 맡고 있던 금각, 은각 형제가 타락해 요괴가 되면서 상대의 이름을 불러서 그 상대가 대답하면 빨아들여 녹여서 없애버리는 끔찍한 무기가 되었다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철괴는 거지처럼 허름한 옷차림에 다리를 젓는 절름발이이며 호리병에 약을 넣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밤이 되면 본인이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하니 이철괴의 호리병이 자금 홍호로라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비슷한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 팔선들도 신선이고 서유기의 파초선과 자금 홍호로의 원래 주인도 신선인 태상노군이니까 알고 보면 특별한 보구라기보다 신선들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신선들의 능력보다 장비가 더 유명한 만큼 신선도 장비빨인가 싶기도 하고, 파초선과 호리병은 서유기가 더 유명할 텐데 팔선만의 능력으로 알려진 건 없나 싶기도 하죠. 파초선만큼은 아니더라도 무협 판타지의 진심인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 검선 여동빈. 여동빈은 무협 소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손을 대지 않고도 검을 조종하여 전투하는 어검술이나 칼을 타고 비행하는 어검비행술 뿐만 아니라 웬만한 검술은 대부분 여동빈이 만들었으며, 그의 안팔선인 도검은 전설의 보검으로 등장하곤 하죠. 그는 용을 베거나 마물들을 물리치는 등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면모를 가진 신선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그의 진짜 역할은 이발사들의 수호신이며 그의 스승은 파초선의 주인이자 팔선들의 리더 종리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동빈이 종리권의 제자가 된 곳이 종남산이며, 종리권은 공동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니 어쩌면 무협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남파와 공동파가 주류 문파인 구파일방에 속해 있고, 검을 사용하며 도가적 성격을 띠는 건 종리권과 여동빈의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게다가 종리권은 여동빈뿐만 아니라 같은 팔선인 남채화나 조국구의 스승이기도 하며
여동빈이 사고를 쳤을 땐 그를 꾸짖고 수습을 했다고 하니 하초선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선이 분명하죠. 호리병의 주인인 이철규 역시 하늘을 나는 양이나 학과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용으로 만드는 신통력을 지녔으며 용의 아들 중 하나인 탐이 태양을 삼키려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목숨을 구해주고 탈 것으로 삼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선이 거지 같은 차림에 절름발이인 이유는 자신이 혼백분리술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다른 신선과 함께 화산에 다녀오면서 제자에게 7일째가 되는 날에도 자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화장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제자의 형제들이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해왔고 효자했던 제자가 시신을 미리 화장해버리는 바람에 의탁할 육체가 사라진 이철괴는 근처에서 굶어 죽은 거지의 몸에 들어가 선단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피리 연주를 즐기며 악공들을 지켜주는 한상자, 가난한 이들과 악극을 후원하는 조국구, 어고를 들고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며 노인들을 수호하는 장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꽃꽂이를 즐기는 남치와 팔선의 홍일점 하성고, 각각의 신선마다 재산을 풀어 백성들을 구휼하거나 황제가 스승으로 모셨다는 등의 기록으로 당나라나 송나라 때에 큰 선행을 베풀었던 실존 인물들이라는 설이 있지만 여러 시대에 걸쳐 비슷한 기록이 있다 보니 주나라 때 선단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도인들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나타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문들도 있고 각각의 기록들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는 여러 가지의 설화들이 후대에 와서 합쳐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협 판타지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도교 8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8신선에 얽힌 각각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건강, 출세, 재물, 용맹, 젊음, 여성스러움, 여러가지의 인간상과 돌을 닦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후세인들이 물질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찾고 진실된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물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나태함은 경계해야겠지만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류의 말처럼 가끔씩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